제36화 베르타 벤츠의 여행 마지막 이야기. 벤츠는 전보를 받고 난 후 자동차가 망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같이 화를 내며 포츠하임으로 달려갔다. 그는 처갓집에 도착하자마자 베르타를 찾기 위해 소리쳤다. 집 안에서 그의 외침을 들은 장모가 방에서 나와 벤츠를 반겼다. 장모는 벤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가워하며 잠시 옷을 갈아입고 베르타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벤츠는 당황했다. 그는 모터바겐이 완전히 부서져 베르타가 처갓집에서 걱정하며 머물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베르타는 집에 없었고 장모는 태연한 모습이었다. 곧 장모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벤츠와 함께 집을 나섰다. 조금 걸어가자 멀리 공터가 보였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벤츠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모터바겐과 베르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달려갔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모터바겐과 베르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다. 베르타는 두 아들을 태운 채 모터바겐의 성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벤츠는 화가 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는 일단 모터바겐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모터바겐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며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벤츠는 이 사실에 놀랐다. 자신조차 시도하지 않은 장거리 여행을 무리 없이 해낸 모터바겐의 내구력에 감탄했다. 그때 장모가 다가와 열심히 사람들에게 모터바겐을 홍보하고 있는 베르타를 바라보며 벤츠에게 조용히 말했다. 장모는 벤츠가 베르타의 행동에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베르타가 남편을 돕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터바겐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던 벤츠를 대신해 베르타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벤츠는 장모의 말을 듣고 베르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에게 모터바겐을 홍보하던 베르타가 벤츠를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왔다. 벤츠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날 저녁 벤츠는 모터바겐의 상태를 점검했다. 예상과 달리 모터바겐은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견뎌냈고 기계적인 문제도 크지 않았다. 벤츠는 이 사실에 놀라며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모터바겐의 성능이 입증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모터바겐의 내구력이라면 몇 가지 보완을 거쳐 장거리 여행도 가능하리라 확신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말이나 증기 자동차보다 모터바겐 같은 차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벤츠는 간단한 수리를 마친 후 베르타와 두 아들과 함께 마나임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벤츠는 모터바겐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때 베르타가 다가와 무리하지 말라며 그를 걱정했다. 벤츠는 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모터바겐이 거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베르타는 웃으며 자신이 모터바겐을 운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벤츠는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감탄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먼 거리를 여행할 결심을 한 그녀의 용기에 놀랐다. 그때 베르타는 여행 중 느낀 점을 벤츠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벤츠는 이에 관심을 보이며 모터바겐 운행 중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보다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 작업대를 떠나 탁자로 자리를 옮겼다. 베르타는 모터바겐의 연료나 엔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막대 핸들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적은 힘으로도 조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브레이크 가죽이 너무 빨리 닳아 며칠만 운전해도 교체해야 할 정도로 마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사진 언덕길을 오르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르타의 이야기를 들으며 벤츠는 필요한 개선점을 머릿속에 그려나갔다. 여행 경험을 통해 직접 검증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모터바겐은 충분히 상품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벤츠는 베르타의 경험담을 들을수록 모터바겐이 세상에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모터바겐은 처음에 확실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가끔 엔진이 멈추거나 다른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기도 했었다. 그러나 벤츠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고, 베르타의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모터바겐 대부분의 문제점은 개선하여 점점 더 좋은 장치를 만들었다. 특히 이 당시 벤츠는 베르타의 조언에 따라 언덕을 올라가는 장치를 연구하게 되어 원시적인 변속기인 기어를 만들어 모터바겐에 추가하여 설치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긴 벤츠는 모터바겐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벤츠는 마나임의 한 화가에게 가서 모터바겐의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나나임의 신문사에 찾아갔다. 신문사를 찾아간 벤츠는 모터바겐을 그린 그림과 신문사의 활자를 이용하여 흑백 포스터를 만들었다. 당시 1888년도에는 라디오, TV 같은 매체가 없었고 종이도 귀해서 신문도 보급이 안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선전 방법은 포스터를 그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붙이는 것이었다. 이런 포스터는 화가들이 한 장씩 천연색으로 그렸기 때문에 제작비가 비쌌다. 그 당시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벤츠가 아니었기에 흑백 포스터를 저렴하게 제작한 것이었다. 바로 이 모터바겐을 홍보하기 위해 1888년 만들어진 벤츠의 흑백 포스터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 홍보 포스터이다. 베르타의 성공적인 장거리 여행으로 큰 힘을 얻은 벤츠는 광고를 한 덕분인지 모터바겐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판매를 시작하고 1888년 여름 벤츠는 자동차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상업적 판매를 시작하였다. 두 번째 모터바겐의 고객은 프랑스 파리에서 자전거 공장을 하는 에밀 로저라는 사람이었다. 이 에밀 로저는 벤츠와 각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로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벤츠에게 엔진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프랑스 파리에서 벤츠 엔진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그렇게 벤츠와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에밀 로저는 벤츠가 모터바겐이라는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벤츠에게 주문을 한 것이었다. 벤츠에게 모터바겐을 인도받은 에밀 로저는 모터바겐의 모습과 성능을 경험해보고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이동수단임을 느꼈다. 그래서 로저는 벤츠에게 모터바겐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 프랑스 파리에 벤츠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프랑스 내에서 최초로 모터바겐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1893년까지 모터바겐은 총 25대만이 만들어져 판매되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구독하고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